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위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공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맹을 하에 두사리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세대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호국 영령분들을 위하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전에 찬양 복음 가수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저스 TV 방송국의 상임 이사분이시고 또 복음 가수님이신 우리 윤지영 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곡은 안 되죠? 네. 일단 한 곡만 하고 한 곡은 이렇게 끝나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더 넣은 것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영 부분 가수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희 사무총장님 강연에 축하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은 저희 국민통합행동본부의 사무총장님이시고 수많은 그 강연과 교육으로 보수의 그 기치를 높이 살리시는 이흥로 목사님을 소개드립니다.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50분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태양빛을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또한 뜨거움을 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국지사들 또한 하늘의 용사들 사명자들 함께 손잡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 앞나라를 걱정하고 주님의 나라 앞나라를 걱정하고 그러한 사명자들 함께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이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앞으로 통일 한국 통일 코리아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국가개혁이라는 것은 제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훌륭하신 믿음의 형제이시고 항상 나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시는 애국동지 선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뜨거운 날씨에 모든 일정을 미루시고 3일 예배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연장선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발전의 비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시려 열고있습니다. 또한 장차 통일 한국의 미래를 기원하면서 가슴속에 빈 가슴 구석을 애국심으로 오늘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왕님의 주심에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이 장소에서 애국 강연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기초가 무엇인가를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전파를 했어요. 누가 뭐래도 잘못된 정치관, 역사관, 이념관을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틀림없는 건국 대통령이요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지켜낸 그리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남노당 일당들 공산 간첩들의 일거에 전부 척결한 대통령이십니다. 민주체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또한 종교적, 애기적으로 기초로 확립한 애국충정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5월은 오손도손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좋은 가정의 달을 지냈지만 이제 6월은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선열들의 뜨거운 충정의 가슴을 닦고 그러한 호국구원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정신으로 숭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나라를 지켜오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기도하고 기리는 추념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시사철 한시도 이분들의 애국정신, 아국정신, 미국정신을 계승하면 물론이요, 우리는 한시 밖에도 잊지 말아야 책임있는 우린 21세기의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국민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한국인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조용한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 조용한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동방에 비추는 모범국가입니다. 동방에 비추는 모범국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비전의 박수를 보냅시다. 호국구원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가면 죄 짓는 거 없습니다. 나라사랑 미국 헌신의 충성의 시름곡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의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죽음이 시를 읊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 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차라고 노래하고 싶었어.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운다. 그러다가 죽었노.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에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여,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애로움을 위안해주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럽게 숨지었느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 슬 날이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가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알려다오. 나는 나를 위해 울지만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들이여, 혹시 네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일러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갑니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천천지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네, 오연숙의 시 중에서 이렇게 시를 읽고 우리
여기에 모신 선배님들, 역전의 용사 대신 애국동지가 제가 배우는 이런 시를 좀 더 그 당시의 심정, 좀 더 그 당시에 무공수훈자들, 나라를 도로같이 막던 그분들의 심정을 바라봤습니다. 잊지 말아라. 저는 다시 오늘 시를 오늘 또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웃기는 말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변천되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많이 변천이 됐어요. 그래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려요. 마누라와 국회의원이 뭐가 공통점인가 나도 몰랐는데 아주 누가 웃기는 말로 잘 해놨어. 하여간 말도 말고 탈도 많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약을 쓴다.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매일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그런데 말로 따지다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내 돈, 국민의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돈을 또 엄청나게 좋아한다. 고기만 하면 해먹듯이 챙긴다. 이것이 요새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다. 네. 다음에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 밥을 해준다. 내 새끼는 목숨같이 걸며 뒷바라지 한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 4년마다 가르쳐줄 수 있어 속이 시원하다. 선거 때만 되면 종처럼 시녀처럼 나라에게 받들고 인사한다. 요게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 이렇게 우선 한번 너무 보고 보내달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애국을 하려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조금 유머를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항상 제일 먼저 경제면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무엇이 최고냐? 세계 최초로 무엇을 개발했느냐? 또 무엇을 선국했느냐? 또 어느 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을 물리쳤느냐? 특히나 일본을 앞질렀느냐?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 청년들이 발랄한 모습으로 새로운 현대 문화를 창조하여 무술로, 예술로, 춤 등 모든 문학 소지로서 감각적인 표현 문화를 창조하여서 한류 문화를 전 세계로 주고 울리고 있고 한국의 전도사여, 한국의 앞으로 희망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여, 저는 마음이 흐뭇하고 그거 볼 때는 이 나라가 과연 죽지는 않겠구나. 이 나라가 과연 앞으로 세계의 위안을 웃던 코리아가 되겠구나. 이러한 열광과 표상을 보내고 이러한 믿기지 않는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저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한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공유하고 싶은 심정으로 충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상기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이상을 세계 만방에 올려놓은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5000년 역사 이래 일적으로는 원시 가옥의 초가제목을 읽어야 해양가옥으로 바꾸고 논뚝 팔뚝길을 원시도보 마을길을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인 소통의 개체를 시원스럽게 닦아놓은 신장로였습니다. 내적으로는 나는 안 돼.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운명은 항상 금양국걸로 살 수밖에 없는 조선민족이야. 타성적인
엽전의 망국적인 국민의식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I can do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 철학으로, 희망의 철학으로 국민 정신의 의식을 완전히 개혁한 새마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개혁, 개혁이란 무엇인가? 저는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이 나라를 용트림내면서 그 짜부라들었던 우리 정신과 혼과 모든 육체를 송두리째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고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정신혁명이다. 정신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유명한 석학들 이관효 싱가포르 수상이나 또한 등소평 중국의 주석이나 고르바초프나 모든 세계의 석학 원수들이 하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새마을 운동이며 그 정신이야말로 세계사에 없는 창조적인 국민 개조 의식개혁 정신이다. 우리는 그냥 새마을 운동 노래라 부르는, 우리는 그냥 따라서 새벽종이 올려내라 하는 그러한 삽자루나 맷자루 들고 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역전 방식에서 새로운 희망의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국민정신, 개혁정신, 그러한 정신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영어로 외국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새마을 운동 이렇게 얘기하자면 영어로는 새마을 무브먼트 또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영문으로다가 직접 이거를 한국화 시켜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뉴 빌리지 무브먼트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조적으로 한번 봅시다.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생겼다? 저는 학창시절에 중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글짓기 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아마 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학생이라고 하면서 이거 반을 다스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고생이 많을까. 그래서 박 대통령을 따라 7년이라는 책을 그때 하면서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학생의 심정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감흥이 왔어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로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 주도로 됐느냐? 사실은 처음에 청도군에 있는 신길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거는 박 대통령의 새마을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육군 소령으로 나오신 분이 주도등이 돼가지고, 야, 누구 기대하지 말자.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수구도 만들고 마을 길 넓히자. 동네 어른한테 가서 절을 하고 세배를 하면서 요 땅이 이것 좀 들어가야 우리가 길을 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을 지르는 분이 누구냐?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섭렵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태영 박사였지. 이 유태영 박사께서 또 새마을 운동에 대한 비전을 내놓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참 모범적으로 된 마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어디야? 그런 데가 있어 빨리 가야지.
대통령께서 군대 갑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말로 단합이 잘 되시죠. 아주 마을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와 하면 저 목푼 여자도 함께 나오고 신장로가 꽉 닦여져 있고 정말로 세계적인 어떠한 복이 들어가더라도 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상정을 하셔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보아오고 걱정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고뇌 속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반석 위로 올려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던 끝에 유태영 박사를 청와대로 모셔서 그냥 젊으니까 그냥 모셨다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농자 천하지 되건 농사 짓는 농촌이 우선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해서 농촌마을 새로운 개발, 새로운 새마을을 만드는 그러한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바뀌어야 돼요. 타성해져든 정부 기구가 그대로 있어가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와대 부속시설에 수석비서관을 새마을 지도자들 만들어 놓고 새마을을 관장할 수 있는 정부 부처에도 새마을과를 만들고 부청 면단위까지 전부 새마을과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혁명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장도 있지만 이장 가지고 안 돼. 젊은 사람으로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전부 선출을 해서 경쟁력을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 정부에 돈이 없어요. 마을을 발전시키자고 하니까 무슨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은 전부 다 천수답인데 이거를 농민이 비가 오면 홍수요. 비가 안 오면 천수답이야. 사람들은 전부 이탈을 해 땅이 적적 갈라지고 비만 오면 전부 넘쳐 흘러. 농사는 다 망해. 대한민국 기술 하나도 없어. 자본 하나도 없어. 공장 돌아가는 것도 없어 별로. 대한민국 국민 전부 실업자야. 여러분 한번 내가 대통령이 한번 앉아보세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자유당 민주당 정권 옛날에 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정권만 잡으려고 머리에는 국가 100년대계는 없는 사람들이 민주 외치면서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터전. 6.25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나라는 민족은 전부 도토화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뭘 가지고 이 나라 발전시켜? 발전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결단, 대한민국의 송도리째 이 민족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을 정신개혁, 정신혁명 운동으로 이렇게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운동은 누구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조그마한 어느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한 어느 종교단체 김영기 장로라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양에 있는 농민 그러한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농장을 건설한 분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시초가 돼서 유명한 설계자인 유태영 박사를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기가 어디였느냐? 고양군에 있는 농협대학입니다. 2년제 농협대학에서 처음에 140명이 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대통령의 건의를 해서 수원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국가 공무원도 같이 들어가. 공무원은 그냥 지시만 하면 안 돼. 공무원 담당자도 같이 교육을 받아. 무슨 소리야?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서부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서부터 그 다음에 면에 있는 공무원서부터 새마을 지도자 함께
함께 가서 교육을 받고 6시에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영차 잣사라 보세요. 한 손에 총칼 들고 한 손에 빼기 들고 사벌 들고 나가자. 그동안 우리나라 형편은 어땠느냐? 6.25 전쟁이 끝나고 냉전 체제가 크게다. 주변 사강이 어우러져 그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반도국가. 중궁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공해상으로도 갈 수가 없어. 그쪽으로는 힘도 약하고 북쪽으로는 갑차가바나 쪽에는 전부 소련이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북쪽하고도 어림도 없는 상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숙명적인 책임을 맡은 대통령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여 1972년 경기도 수원에 자리를 잡은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년 1972년에 1490명, 73년에 4354명, 그리하여 74년부터 매년 6,000명의 전국 규모의 지도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사회치 청년회, 부녀회, 그 다음에 공무원들 같이 합세를 해서 영차 줍니다. 교육 내용은 뭐냐? 새마을 사업한 그러한 실례를 서로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격려를 해주고 잘된 곳을 뽑아서 특별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철근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다리를 봐야 되니까. 다리가 없는 것이 전부예요. 조그마한 또랑서 사러 다리가 하나도 없어. 축제도 하나도 없어. 그걸 다 해줘야 돼. 잘하는 데서부터 우선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하여 경쟁력을 우리 국민들이 솟아오르는 경쟁력. 솟아오르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거기에는 지역이 전혀 갈등이 없어요. 지역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친필로다가 노트 필기 해가면서 일일이 마을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저는 읽었어요. 그분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부뚜막을 어떻게까지 수도물이 이렇게 나와 이거 안 돼. 마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까지 한 대통령. 지금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여 41억 1000년도 33억 73년도 215 73년도 4년도 308억 원 이렇게 해서 4252억까지 새마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언론도 그 당시 일간신문지 전부 동원을 해서 각 방송 매체로도 하고 매일 소식을 전한다. 왜? 국민들 이 사교를 독서가 잔싸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마을 길을 만들고 새마을 모자를 만들고 복장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홍보물들을 만들고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사단체에서도 같이 일어났어요. 농촌마을만 잘 살아면 안 됩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각 공장 회사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타성해져서 딱 그 시간만 일하고 그냥 놀려고 하고 결근을 하고 이 핑계에서 다 조퇴를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생산성이 오르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인데 직장 새마을 교육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전 사단장들, 사장단들, 그 다음에 경제단체들 모여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회사, 공장, 모든 기업체들, 속속들이 일터에서 새마을 정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타성적인 정신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5000년 역사의 캐묵은 정신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계에서도 없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새마을 정신입니다.
예. 이것이 그 근본적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근면 자조 협동. 이 근면 자조 협동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이 근면 자조 협동에 반드시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철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정신입니다. 반드시 심력자가 들어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면 부지런히 일하여 힘을 쓴다. 부지런히 일하여 힘을 쓴다. 자조 스스로 내 자신이 이룬다. 스스로 내 자신이 이룬다. 협동하니까 심력자가 3개에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3명 이상이 힘을 합쳐야 된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그러한 정신이 심력자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창세기도 나옵니다. 땀을 안 흘리고 거스르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됐다 하더라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이 철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처음에는 되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됐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등소평인이 고르바초프니 모든 이광현이 세계의 류비카 대통령까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자기한테 파해속을 받았다. 서독 광부와 간호사 때문에 와서 에라르트 총리로부터 서독의 그 아우트만이라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서부터 거기서 이렇게 하시오. 대한민국을 내가 장관 시대에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마을끼리 서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받아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실제적으로 과외수업을 직접 받은 국가원수예요. 세계 최고의 발전된 독일에 가서 그리하여 제철을 지으십시오. 자동차를 만드십시오.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차관을 빌리십시오. 차관은 우리보다도 더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빌리시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부탁하러 갔는데 다른 건 다 좋다고 예스 하다가 왜 일본 놈한테 우리가 빌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압니다. 그 서름 압니다. 그러나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빨리 일본하고 악수를 해야 됩니다. 제 말씀 명심하세요. 우리는 프랑스, 영국하고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서 악수를 쳐겠습니다. 2차전은 끝나고 왜 그 사람들 도모치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못하겠는데 해십시오. 국가원수로서 이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지금 떠들어대는 민주 세력들과 매국노 일본하고 그 충정어린 애국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할 수 없이 일본을 따라잡아야 일본 안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총리한테 김종필 얘기합니다. 빨리 수교해라. 이 나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러한 역사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역사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사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온갖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저 높은 푸른 천공에 어떠한 그런 파라다이스만 떡하니 내놓고서 뒤에는 다른 행동, 뒤에는 다른 행동. 국민을 꼬실 때 저 위에 있는 이런 거 아니고 꼬시고, 그럼 국민이 뭐 그런데 왜 반대를 할까? 그래놓고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출판사 만들고 이상한 행동으로 김일성이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김구 선생을 내세워가지고 김구 선생 그 좌우합작 논리에 김일성이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진 김구 선생을 남북 합작으로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반대를 해서 이승만이가 말이야 나라를 동강으로 만들어 이렇게 뒤집어 씌우도록 한 좌경총 용공 세력의 그 유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살살 꼬셔서 이승만이하고 대적이 안 돼, 김구 선생. 그런데 세계 국제정사라든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승만 그 사제거든. 미국 대학의 그 교수였어요. 메가다하고도 친구가 있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세계를 관찰하고 볼 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거는 미국뿐이었는데 국제정사를 볼 수 있는 애국주사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상하이에서 왔다 갔다 그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눈먹은 우리 애국지사들은 거기에 속았어. 그래서 그분들 한 행동은 참 훌륭해요. 그런데 안목이 없었다 이게 아니야. 김일성이가 부르니까 또 갔어. 김구성 올라가 보니까 독사학생이 남북 합작을 해서 우리 통일을 합시다. 그래놓고 뒤로 가서는 240일에 탱크를 보여. 생전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해선 탱크들을 보여. 그러니까 김구선생 뒤로 넘어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이승만이 안 되겠네. 이거 안 해. 김일성이 만들어야 되겠네. 속으로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남북통일의 기술하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그 내려오는 백두대간의 혈투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일운동 보전포에 수십만 회를 해가지고 남북통일을 일본들을 무찔른 아주 가지고 통일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이를 배격하는 거예요. 왜 배격하느냐? 주한미군 미국하고의 그걸 우리 한국민족하고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술수를. 지금도 그런 용공 세력들이 뒤집어 씌우는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띠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새마을운동을 보면서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뚜막의 애정어린 가정사의 그 사랑이 있고 신장로에 다니는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정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비전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원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가늠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근면자주협정이란 바로 농촌 근대화 운동이었고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전적인 그러한 의식을 완전히 개혁을 시킨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자. 자, 사판자로 가지고 나가자. 그 당시 우리는 동네에 보면 소임이라고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나오시오. 길 닦으러 나오세요. 하면 참 나갑니다. 나가서 누가 뭐라고도 안 해. 그렇게 하면 나가서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불의의 정신, 향야의 정신이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형님 동생이요. 누구 계산 안 해. 같이 도와주고 그 금액으로 계산 안 해. 당신 일 잘하고 기술자니까 얼마 이렇게 치질 않아. 형님 내가 도와줘야지. 너도 도와주니까 나도 가야지. 그것이 바로 합친 마을 정신이요. 개발 정신이요. 새마을 정신. 이것을 국민 총 정신으로 개혁 정신으로 묶어서 새로 발달을 한 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럼 새마을운동에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천년 역사의 가난의 대부님을 초가지봉을 걷어내선 결단의 위문 대통령입니다. 5천년 역사의 가난의 대부님에서 새마을이라는 신경제 용어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알린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5천년 역사의 가난의 무에서 유를 탄생시킨 창조의 정치를 만든 대통령입니다. 5천년 역사의 수많은 침략만 받았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나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에 약수했던 민족이 월남 파병이라는 그것도 콧대를 세우면서 전순 대통령의 걸 납작하게 만들면서 브라운 각서라는 각서를 받아내면서 우리의 방산업체의 기초가 되는 월남 장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제갈국민 같은 용법을 쓰면서 외국 나라를 도와준 그러한 대통령이었다. 우리 가난 속에서 싸우면서 건설하는 자주국방과 중공업을 육성한 대통령이었다. 우리의 기반을 5천년 역사를 확실히 다져서 세계 유일무이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대통령이었다. 무슨 두 가지 토끼? 하나는 싸우면서, 하나는 국방을 다지면서, 또 하나는 건설을 하면서 민주화의 기초를 잡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애국을 여기서 으쌰으쌰만 하다가 애국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묻는 것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놓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아, 박정희가 덥지 않습니까? 하니까 허허 이렇게도 몰라. 빵을 못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왜 짐승사회냐? 빵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돼. 그런데 빵을 만들어주는 원초를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야? 박정희요.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거예요. 말을 못하고 돌아오는 이가 한 번이 아니다. 아하, 내가 인권 변호사로서 대떨이 떨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너무나 속임이 좋았던 거예요. 가난의 수레바퀴 모양의 엽전 타상의 문화를 선진 문화로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꿔놓은 그러한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개혁 다 뜯어본 체대입니다. 후임 대통령 8명, 10명 나왔지만 다 두드려 뭉쳐야 그분 하나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던 걸 새로 만들어놨어요. 지하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방산업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엔진을 새로 만드는 기초를 닦겠습니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도 관리부장을 맡겼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후임 대통령 지금 새로 만드는 거 뭐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 후임 대통령들 뭘 만들었어? 한번 보세요.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분이 만들어 놓은 토익기에서 콩약 파시에 따지면서 멱살 잡고 국회에서 조문하고 말이야. 여러분, 민주주의에 꽃을 피웠다는 모 대통령 군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이 나라 보루예요. 별자리가 어떻게 사냥개로 개로 맺겠더니 이번에 집주인을 물어 죽이고 들어와 이렇게 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무식할까 한번 공부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 사람 놓고 한번 시험을 볼까요? 여러분, 사성장군이 되면 얼마나 교육을 효과를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국제정치학 다 배웁니다. 국방대학원에서. 수재가 돼야 돼요. 육군대학, 고등군사반 수없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 장군들을 자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날라리 정치꾼으로서 맨날 으쌰으쌰만 한 사람이 말이야. 한번 시험 보라 그래. 아무점 여기 사람은 하나도 못 맞춰. 그런 사람이 뭘 찾았다고 말이야. 자유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어깨너머로 정치 가지고 남 속이고 권모서 써가지고 뒤통수나 쳐가지고 어떻게 권력이나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 자기 정권 못 잡으니까 야 독재 나왔어.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야. 이게 국민을 오도하구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 한 이유가 있어요. 국가 창고가 닫혀도 모르고 IMF가 터져도 모르고 기자가 모르니까 어떤 놈이 보고하는 놈이 있어. 이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놈이 보고하는 놈이 있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가지고 6.15 공동성명 한다. 김정일이한테 다 누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간첩으로 양성시켜놓은 사람 다 북한의 100여 명의 장군들이 갖다가 다 알려줘가지고 말이야. 숙청시키게 만들고. 이러한 것이 지금 민주민주에 치던 그런 사람들. 나라라 총들이 치는 게냐고. 대공 전문수사위원 간첩 잡는 거를 안기부를 다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다 올벗기게 되고. 대공 검찰위원들 다 올벗기게 되고. 경찰들 다 올벗기게 되고. 그것이 만여 명이 가깝습니다. 만여 명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간첩자는 전문위원들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잡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그러져 가고 이렇게 갈등으로 조각조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가서 어루만지면서 곁다리에서 소주잔 놓고 농민하고 같이 밀짚모자 이렇게 벗어놓으면서 허허거리고 웃으면서 여기도 잘 썰어야지, 여기도 잘 썰어야지. 이렇게 했던 나라를 지금 조각조각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들 알려간 정권 한번 잡아보고 국민들 다 오도시켜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가면 그쪽이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나는 북한이 핵무기도 만들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내가 책임지겠어.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어. 땅속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대학 연고대가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이 있어야 뭐합니까? 석학박사도 있어야 뭐합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이념에 절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논문이나 써봐서 말이야. 석학박사에서 취직하려고. 국가에 대한 일은 아니야. 충정어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네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안 만나주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싹수 있게 하거든. 처음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85개국이 전 세계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권을 잡았던 장군들이 툭툭해가지고 수상이나 대통령 뭐라고 올라온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야, 한국에도 그런 의미 하나 있는가 보다. 해서 처음에는 안 만났어. 그래서 서독으로 간 거야.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CIA나 FBI로 들어온 전문을 보면은 엄청나게 착실하게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그래서 케네디가 나중엔 만났어. 내가 오해했어. 당신 열심히 도와줬어. 열심히 합시다.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나라를 부강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케네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지 않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통일통합행동본부의 사무총장님이 다우시게 나라와 민주, 그 다음에 이 국부의 원천인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개무량하고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며 싸운다 하는 그 모토를 그분께서 결국 이 나라에 이루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강연 내용과 같이 이 나라는 일단 반석 위에 섰는데 지금은 많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는 노래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은 노래합니다. 오늘 이 나눠주신 거 보시면 두 장을 드렸는데 하나는 강연 내용 말씀과 같은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 노래고 두 번째 보시면 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조국으로 강연 내용을 마무리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조국 아시죠? 홍사님. 네. 한 장 다 나눠 두 장 나눠드렸는데요. 두 장. 있어요? 한 장. 하나, 둘, 셋, 넷. 백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을 지켜봤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고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별에 이제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람한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나 버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다해 일기고 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자.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종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구성에게 윤산으로 물려주세. 윤산으로 물려주세. 할렐루야. 저희 연습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연습 안 하고도 이 정도입니다. 단 한 번도 맞춰보지 않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이명도 사무총장님 강연 내용 그대로 국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나의 조국 뒤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의 조국 뒤편을 보시면 저 혼자 칼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칼라가 워낙 비싸가지고 저 혼자만 칼라로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산업화가 제일 밑바탕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이룬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민주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이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들 걱정하는 이 민주화까지 이룬 이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법치화입니다. 법을 지키는 국민. 법 안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오직 하나의 법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하는 하나의 법.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된 이유는 바로 법치입니다. 하나의 법 안에서 인종과 말과 또 관습, 피부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법 안에서 최강의 지구 최강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이 법치화에는 반드시 사법 변혁이 이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국민통합행동본부가 사법 변혁을 이루는 그 전초기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